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들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는 일만 못하겠죠. 네, 주요 정책 현안 신인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.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재명 대통령이 ISA 관련해서 정부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. 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제동을 걸게 된 걸까요? 예, 아무래도 최근에 이 주식시장 관련해서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 부분 시장이 좀 요동을 쳤었는데 이번 8월 3일에 발표된 이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ISA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. 또 일명 그 주가 누르기법이라고 하는 관련된 그 세제 개편안도 들어있어서 8월 7일에 대통령께서 수정을 하라라는 지시까지 나온 상황입니다. 네. 그 문제를 좀 짚어보면 ISA라고 하는 것은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그 절세용 통장인데 거기에 부여된 나름의 혜택들이 많지 않겠습니까? 그것들이 일부 좀 철회되는 부분이 좀 원성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 이 주가 누르기법 관련해서는 나름의 좀 빠져나갈 구멍들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지금 수정 보완 지시가 내려온 것인데 저는 이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소통을 강화해서 더 꼼꼼하게 이런 혼선이 없도록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ISA 계좌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출시된 ISA 계좌인데 왜 개미들이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선 건지 그 문제점부터 한번 짚어주시죠. 예, 아무래도 그 ISA라는 것은 만능 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통장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해 절세용 통장입니다.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좌가 그 만기될 때 원래는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기한을 이제 5년으로까지 한도를 정해놔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봤던 혜택을 좀 철회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. 또 한 해에 2천만 원을 넣지 못하면은 그 여유분이 2월이 돼가지고 목돈이 있을 때 사회초년생들이 넣어서 어떤 절세에 활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2월이 안 되도록 하니까 또 초년생들에게 불리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 마지막 요 세 번째가 좀 큰데 생산적 금융 ISA라고 해서 이제 국내 주식만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 설계가 된 겁니다. 물론 이제 국내 주식을 더 활성화하자라는 그 제도의 취지는 알겠지만 미국 지수를 이용해가지고 투자를 했던 많은 분들이 또 절세를 활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보고 있었는데 이거 사실상 국내 주식을 좀 강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이 있어서요. 아무래도 좀 혜택은 ISA에 관한 혜택은 유지를 하더라도 국내 주식을 더 이용했을 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갔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. 네, 오히려 청년들 입장에서는 혜택이 좀 축소됐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 ISA 가입자 대비해서 2030 세대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. 화면 한번 볼까요? 네, 전체 ISA 가입자가 약 973만 5,400명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2030 가입자가 약 40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.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장투 혜택에 제약이 생기고 해외 투자는 또 못하게 빗장을 걸어 잠그다 보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좀 혜택이 축소됐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또 다른 하나는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입니다. 이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? 그러니까 이것도 또 주식시장과 관련된 문제의 공통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국내를 이용하기를 좀 꺼려했던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이 대기업, 대주주들이 주가를 눌러서 상속과 증여에 있어서 본인들이 이익을 보는 이런 구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러면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세제 개편안에서 나온 부분 중에서 몇 년간의 PBR, 주가 순자산 비율
비율을 입증해서 하위의 몇 %에 해당하는 이런 기업들이 사실상의 어떤 꼼수를 통해 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거 아니냐 네. 이런 비판이 나왔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라 이런 꼼수를 통해서 기업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이 국내 주식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지겠다라는 판단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.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다 옳고요.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세밀한 정책적 허점이 없는지 그 부분을 더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건데 그래서 정부가 개선안 마련에 착수를 했습니다.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정부안이 어떻게 수정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?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안타까운 부분은 이 세제 개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누군가는 유리하고 누군가는 불리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제 개편안이 자주 이렇게 수정이 되면 또 거기서 나오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금융투자소득세도 좀 오락가락했던 적이 있고 또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번복이 많이 됐었거든요. 네.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번에 ISA 관련이나 뭐 주가 누르기 방지와 관련된 이런 그 세제 개편안이 좀 혼선을 낳은 부분은 상당 부분 좀 안타깝고요. 앞으로는 이게 조금 더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나온 초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정 보완을 거쳐서 국회에서는 좀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질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. 네, 이렇게 주식시장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짚었는데 요즘 우리 증시가 역대급 변동성을 보이고 있었잖아요. 그런데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런 변동성이 조금 일단락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. 예, 지금 뭐 외신에서도 이제 블룸버그를 통해서 이제 일부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한국 주식이 지난 2달 전에는 거의 뭐 1만 피를 우리가 내다볼 정도로 상당 부분 한국 주식에 좀 희망을 많이 가졌다가 최근에는 뭐 항상 그 주식이 출렁하는 이런 네. 여러 가지 변곡점들을 맞이하면서 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이런 뭐 변동성이 이제는 거의 다 수렴이 됐다라는 이런 외신의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좀 주식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사실상의 어떤 안정화된 상황 속에서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대안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